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세라티의 프리미엄 SUV 마세라티 르반떼 디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프리미엄 대형 SUV의 흐름은 어느새 프리미엄 브랜드에게도 빼놓을 수 없는 기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중 하나인 마세라티가 자사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특별한 대형 프리미엄 SUV 르반떼를 선보였습니다. 저도 무척 오랜만에 하게 된 시승인데, 과연 르반떼가 2020년에도 어떤 매력과 가치를 제시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르반떼를 살펴보기 전에 그 체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반떼는요 5005mm에 이르는 긴 전장을 갖고 있고요, 1980mm의 넓은 전폭, 그리고 1700mm의 전고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3004mm의 휠베이스를 통해서 이 대형 프리미엄 SUV의 여유를 확신시키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디젤 사양으로서 2205kg의 공차 중량을 확보하고 있어서 아주 육중하고 대형 프리미엄 SUV의 존재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디자인을 한번 볼게요. 자, 마세라티를 상징하는 전형적인 디자인과 이 SUV의 느낌을 살리고 있는 분리형 헤드라이트 구조를 통해서 전면 디자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마세라티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르반떼 상위 모델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 상위 모델들이 더욱더 강렬하고 또 대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르반떼 디젤은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된, 그러면서도 스포티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측면을 오게 되면 굉장히 유려한 실루엣이 보입니다. 역시 마세라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기어 에어벤트, 그리고 화려한 디테일의 알로이 휠, 그리고 유려한 루프라인은 이 마세라티 르반떼의 심미적인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지금 이 시동을 끄면서 전고가 좀 낮아져 있는 상태여서 실제 재원인 1700mm보다는 조금 낮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은 전형적인 마세라티죠. 예, 리어램프의 형태라던가 이 마세라티의 레터링을 새긴 트렁크 게이트 이 캐치 부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마세라티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고요. 사실 해치백이라는 이런 실루엣이 좀 어색할 뿐이지 전체적인 구성이나 디테일이 있어서는 마세라티의 감성을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범퍼의 안끝에는 두 개의 머플러 팁을 각각 배치해서 고성능 SUV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르반떼의 실내 공간은 대형 SUV 그리고 마세라티의 스포츠카 감성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와 센터 페시아, 센터 터널, 그리고 스티어링 휠 등은 기존의 마세라티와 완전히 동일한 형태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시보드나 센터 페시아와 센터 터널에 부피를 한층 더 크게 그리면서 SUV가 갖춰야 될 공간의 여유를 한층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도어 패널과 이런 센터 터널 등의 카본 파이버 패턴의 디테일을 더해서 역동적인 감성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에 걸맞는 BMW 사운드 시스템을 더하면서 공간의 가치를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넉넉한 실내 공간과 우수한 헤드룸을 통해서 대형 SUV의 그런 소양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이 스티어링 휠의 림 크기와 계기판의 그래픽 테마,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그래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스티어링 휠의 경우에는 좀 너무 커요. 네, 물론 SUV라는 특징이 있겠지만 그래도 림 규격을 좀 더 줄였으면 더 만족감이 높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그래픽은 사실 마세라티라기보다는 FCA죠. 예. 크라이슬러의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이 마세라티의 품격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분명 만족감이 높고 고급스러운 감성이 아주 효과적으로 제시되는 그런 공간이 바로 르반떼의 실내 공간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르반테 디젤의 2열 공간도 충분히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모습입니다. 넉넉한 레그룸을 통해서 이제 실내 공간에 대한 여유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날렵한 루프로 인해서 헤드룸이 조금 좁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전체적인 디테일이나 구성에 있어서 상당히 만족감 높게 잘 마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트의 디테일과 연출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만족감이 높고요. 그리고 2열 시트의 조작도 상당히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아주 손쉽게 차량을 사용하고 조작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르반테의 큰 체격에 걸맞게 트렁크 공간도 제법 준수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실루엣 자체를 좀 더 투박하게 연출을 했다면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마세라티 특유의 날렵하고 유려한 곡선을 연출하다 보니까 580L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580L도 충분히 여유로운 모습이고요. 그리고 2열 시트가 6대4로 분할 폴딩이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더욱더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다른 자동차들과 달리 이 트렁크 게이트의 이 닫음 버튼이 이 트렁크 아래쪽에 배치해 있기 때문에 키가 작은 분들도 아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르반테 디젤의 보닛 아래에는 비교적 고성능 디젤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V6 3.0L 디젤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고 출력 275마력 그리고 61.2kgm의 우수한 토크를 발휘하고요.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와 AWD 시스템이 조합되어서 아주 우수한 주행 성능을 기대하게 합니다. 실제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르반테 디젤은 정지 상태에서 단 6.9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고요. 최고 속도 또한 210km/h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 효율성도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르반테 디젤은요 복합 기준 9.3km/L의 효율성을 확보했고요. 도심과 고속 연비는 각각 8.2 그리고 11.2로 전체적인 성능이랑 주행 성능에 비해서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다 혹은 납득될 수 있는 그런 조화를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마세라티 르반테 디젤과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환경에서는 과연 이 르반테 디젤이 어떤 매력과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드라이빙 포지션과 시야 그리고 디젤 SUV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정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마세라티 르반테는 체격이 상당히 큰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서 레그룸이라던가 헤드룸 그리고 시야 등에 있어서 상당히 만족스럽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좀 체격이 큰 편에도 불구하고 헤드룸도 나쁘지 않고요, 레그룸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크기도 아주 넉넉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대다수의 탑승자분들, 대다수의 운전자분들 모두가 충분히 넉넉하고 만족스럽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크기를 갖췄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바로 아이들링 상황에서의 진동과 소음입니다. 사실 디젤 SUV의 경쟁력 중 하나가 바로 정숙성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르반테 디젤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 차량 자체가 상당히 이전에 대비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후화됐다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아쉬워요. 그래도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다행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주행을 좀만 펼쳐보면 그 디젤 엔진의 진동과 소음은 곧바로 사라집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매끄럽고 만족스러운 고급스러운 디젤 SUV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 등장한 디젤 엔진들이 워낙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마세라티 르반테 디젤이 갖고 있는 275마력 그리고 61.2kgm의 토크가 그리 인상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보면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이 두터운 토크감과 가속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재원상으로도 르반테 디젤은 정지 상태에서 6.9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는 그런 가속 성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최고 속도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히 스포티한 감성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다만 고성능 디젤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지금의 이 275마력이 좀 밋밋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4리터 디젤 혹은 뭐 성능을 좀 더 올린 그런 3.0 디젤 엔진이 새롭게 추가가 되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마세라티의 매력 중 하나는 단연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꾹 밟았을 때 이 실내 공간으로 전해지는 마세라티만의 그런 사운드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마세라티님이 기블리를 통해서 스포티한 디젤 엔진의 사운드를 연출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르반떼에서도 그러한 성과는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좀 들리셨을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터프하고 강렬한 사운드가 실내 공간으로 유입이 됩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크게 티가 나진 않지만 RPM을 3000rpm 이상으로 좀 높게 활용하거나 혹은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곧바로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걸출한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마세라티 르반떼 디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속기, 사실 8단 자동 변속기가 그렇게 이렇게 어떤 특성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디젤 엔진과의 합을 잘 맞추면서 편하면서도 스포티하고 그리고 감성적인 주행을 잘 이끌어줍니다. 게다가 이 패들 시프트의 크기가 정말 커요. 길이만 이만해요. 길이가 이만한데 한 15cm 정도 되는데 만졌을 때 이 차가운 그 금속의 느낌도 좋고요. 그리고 변속 반응도 아주 빠르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스포티한 감성을 연출을 하는 SUV에게는 충분히 합당한 그런 구성을 갖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스포츠 그런 마세라티의 그런 역동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만큼 제동 성능에서 상당히 출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앞 차량이 좀 급하게 끼어들면서 순간적으로 제동을 하게 되는데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제 정교한 제동 성능을 발휘해서 운전자에게 높은 신뢰도를 자아내는 모습입니다. 한편 개인적으로 이 르반떼 디젤의 가장 큰 핵심 혹은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 지상고 조절이라고 봐요. 이게 오프로드 모드나 노멀 모드에서는 사실 그렇게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 드라이빙 모드, 스포츠 모드 바꿀 때는 차가 가라앉는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지상고 높이를 엄청 적극적으로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오프로드와 그 스포츠 모드를 왔다 갔다 해보면은 이 서스펜션의 그런 확장되는 높이가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났다는 느낌이 들고요. 특히 이 스포츠 모드로 아주 낮게 지상고를 구성할 때에는 정말 어지간한 SUV과 비교를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포지션을 담당을 해요. 실제로 일반적인 승용차들과 비교를 한다면 한 주먹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 그러니까 한 100mm 정도 높은 정도의 느낌 밖에 들지 않고 마치 이렇게 땅을 딱 달라붙어서 달리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좀 키가 큰 해치백을 타고 있다 라는 느낌이 줄 만큼 굉장히 적극적으로 서스펜션의 높이를 조절을 해줘요. 그리고 서스펜션 높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무게중심도 낮아지고요. 차체의 반응도 굉장히 날렵하기 때문에 스포츠 SUV, 스포츠 디젤 SUV의 감성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은 상당히 마세라티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차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롤과 그리고 또 피칭 등이 존재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스포티한 주행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실제 속도를 높여서 연이은 코너를 진입을 하고 또 탈출을 해봐도 운전자에게 꽤 높은 안정감을 제공을 해요. 물론 리어 서스펜션 쪽이 약간 좀 건조한 느낌은 있는데 이게 그렇게 단점이라고 말하기에는 이 차의 스포티한 감성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스펜션을 다시 노멀로 돌리게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지 살살 이렇게 고개를 들어요.
클래스를 이렇게 딱 들리면서 다시 좀 더 넉넉한 피칭과 롤을 주면서 승차감을 고려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마세라티 특유의 단단한 느낌은 고스란히 전해지긴 하지만 확실히 드라이빙 모드에 따라서 그 캐릭터가 명확하게 달라진다라는 점, 이런 점은 굉장히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세라티 르반테 디젤을 함께 시승해 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르반테 디젤을 시승했던 게 16년 2월이었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르반테를 탔는데 역시 고급스러운 그런 디젤 SUV의 연출을 잘했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 그 정도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 부분을 충분히 바꾸고 또 개선할 수 있을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글쎄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마세라티 르반테 디젤의 계기판,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이 디스플레이 패널, 이런 것들이 과연 마세라티 브랜드에 걸맞는 디테일과 화려함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 아니요 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실제로 크라이슬러, 지프의 차량들에서 보았던 그런 그래픽 테마라던가 그런 그래픽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버튼의 질감이나 구성이 같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보여지는 것, 비주얼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마세라티만의 그런 격을 보여줄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마세라티가 럭셔리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인 만큼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시장에서의 차량이 갖고 있는 가치와 매력을 제대로 조명받고 또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마세라티 르반테 디젤, 만족스러운 사운드와 성능, 그리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테일한 부분, 그리고 고급스러운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서 내심은 아쉬운 차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마세라티 르반테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고급스럽고 그리고 독특한 차량이라는 것이죠. 럭셔리 SUV를 찾으면서도 나만의 감성 혹은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고 싶은 이라고 한다면 약간의 이 라이프 서클이 좀 진한 차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르반테 디젤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카올리 김학수였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세라티 르반테 디젤 시승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